내년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네. 지금 신혼집을 찾고 있거든요. 네.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임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고민이고요. 네. 아들 직장이 방배동이라 어. 7호선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네. 광명에 신축을 구입할지 아니면 부천에 네. 구축을 구입할지 그게 고민이라 아. 문의드립니다. 네. 따로 보신 아파트는 없으시고요?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네. 작은 평수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천에 포도 3보 영남 아파트 네. 20평대를 보고 있어요. 여유자금은 대출을 좀 포함해서 네. 5억에서 6억대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가 조금 투자 가치가 더 있을지까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을 해드리는 제 입장에서는 네. 상담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담자마다 다른 말을 할 수는 있는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금적인 여력이 그렇게 풍부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네네. 대출을 받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형태로 간다면은 구입을 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영끌이라는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일단은 맞잖아요. 그죠? 네. 대출 금액이 적으냐 많으냐의 의미가 있지 무조건 나쁘게만 해석할 게 아니라 그런 의미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출까지 안고 갈 때는 네. 1번이 안전해야 된다. 이게 저는 1번이라고 봐요. 네네. 어딜 구입을 하더라도 가격이 매매가 자체가 더 하락을 해서 네. 내 원금을 소위 말해서 손실을 보는 그런 형태의 투자는 저는 원치 않는다. 네. 제 스타일이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야 되는 시기는 있어요. 네. 그 해야 되는 시기가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는 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내려서 바닥을 찍을 때 네. 내려서 바닥을 찍으면 그 다음에는 바닥을 찍었으니까 그대로 횡보하든지 그 다음에는 올라가든지 뭐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이 지나면. 그 부근에서는 또는 네. 그 부근을 살짝 지나서 반등이 제대로 상승이 시작될 때 그 점에서는 어쨌든 저점 부근에서는 일부 대출을 안고 그리고 네.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네. 이 저점 구간이 아닌 네. 고점 부근에서 네. 산으로 따지면은 제일 꼭대기가 10이라면은 거의 한 7, 8 이상 갔을 때, 8 이상 갔을 때, 그 산 꼭대기에서 한 8분 능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부류에 있었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을 안고 사는 걸 저는 반대해요. 그래서 첫 번째, 현재 저는 아직도 가격이 9분 능선 이상으로 높다고 봐요. 네네. 이것이 9분 능선에서 적어도 6, 7분 능선 이하로는 와야 된다. 네. 거의. 그 정도가 올 때까지는 아파트를 투자로 매매 시세 차익을 기대하면서 매수하는 것은 저는 반대다. 첫째, 그걸 제가 제 의견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반등이 이제 시작이 되거나 그야말로 어떤 저점에 갔었을 때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시점까지 왔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냐면은 내 돈에 맞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고요.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이 얼마나 요지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네. 교통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기반 시설들 있죠. 네. 얼마나 편리하게 이것저것을 좀 그걸 할 수 있느냐. 네. 강남이 왜 이렇게 가격이 높으냐면은 강남에 있다가 또는 생활하다가 강북이나 강서나 강동 쪽으로 어떻게 넘어가면은 모든 생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훨씬 더 불편해요. 그 기반 시설 어떤 소비 생활하는 마트가 됐든 병원이 됐든 뭐가 됐든
문화시설이 됐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뭐냐면은 젊은 층에서는 교육이에요. 이 세 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물건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네, 네. 지금은 매수 시기가 아니다. 아니다. 예. 내년 11월 정도 가 보면은 네. 제 생각이 맞다면 네. 하락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제가 네. 수개월 전부터 하락한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저는. 네. 그리고 이 하락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 내내 이어질 거다. 이게 만약에 상반기에 지지부진하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러나 제 생각이 맞다면 상반기에 하락을 하고 네. 하반기에는 적어도 뭐 8월, 9월, 10월 요때 있잖아요. 네. 그 정도쯤 가면은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아, 네. 예.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네. 반등이지 이게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21년도 고점 치고 22년도에 떨어졌죠. 네. 그리고 제가 반등한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네. 반등을 하지만 이거는 21년 최고점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다시 떨어집니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어요. 네. 이제 그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내려가지만 끝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반등을 해요. 네. 이게 22년도에 뚝 떨어졌는 그 저점 있죠? 그 지점 부근에서 반등을 다시 시작이 돼요. 하지만 지금처럼 높은 가격까지 또 못 올라와요. 네.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해요. 그게 3차 하락이에요. 그 하락으로부터는 답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반등이라는 것이 거의 별로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 예. 뭐 특별한 변수가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파트 매수 시기는 내년 반등 구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 완전히 저점 부근에서 정말 많이 저점까지 형성이 됐다면 그때는 일부 매수를 해도 네. 괜찮을 텐데 정말 많이 아니라 이 적당히 떨어졌다면 그건 아직 매수 시기 안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를 본다면은 과연 여기 있는 광명에 있는 아파트나 여기 있는 부천에 있는 아파트나 과연 여기 합당하냐? 기반 시설이나 교통이나 기타 등등이 네네. 아니지 않느냐? 그럼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님은 돈에 맞춰서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거는 결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제가 네. 세미나를 하면서 내년 전망을 하면서 마지막에 네. 투자자들의 잘못된 형태, 네. 그 형태 중에 하나가 그 바로 지금 하신 거예요. 돈에 맞춰, 투자는 돈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에 맞춰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서 돈 되는 물건이 사는 것이지 아무리 돈이 맞아도 돈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해했고요. 네. 부동산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런 기준으로 선택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참아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두 분 지금 자녀분이 결혼해서 거기에 해당 사항은 지금 거의 없다. 네. 네, 지금은 적어도.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하는 투자 형태다 하면 지금은 월세나 하는 수익형으로 벌써 갔었어야 되고 그런 형태로 가면 돼요. 그러나 이제 자녀가 네. 집을 구입을 못하면 전세라도 얻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걸 생각하면은 미리 또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 위주로 생각을 하셔라. 아, 예. 그러면서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좀 여유 있게 살펴보시고 네. 또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세상이 내년에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크게 터져버리면은 그 흐름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이 오히려 더 밑으로 더 누르는 흐름으로 바뀔 확률이 높지 올라갈 확률로 바뀔 확률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 더 네. 필요한 거는 꼭 세미나 시간 같은 데 오셔서 좀 여쭤보고 해주세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